발빠르게 IT 소식을 전하는 쾌존 뉴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볼타고요. 판박씨, 여러분 말이 맞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인텔 반격 준비 포착. 현재 PC 시장에서 인텔이라는 기업이 가진 입지, 솔직히 좀 많이 처참합니다. 실제로 2016 컴퓨텍스를 직접 다녀와서 느낀 건요, 어느 정도 브랜드 파워가 있는 부스들은 이 PC의 빌드 자체가 다 AMD 라이젠이었어요. 툭 까놓고 말해서 이 게이밍 시장 쪽은요, 전 세계 시장으로 놓고 봐도 라이젠이 압도적으로 강세입니다. 583D를 시작으로 783D,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나온 983D까지 연타석 홈런을 치면서 이 전세가 완전히 역전이 됐는데, 슬슬 인텔 쪽에서도 이 반격의 움직임이 포착된 게 있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노바레이크 관련 보드 Z990 소식입니다. 루머로는 최대 52코어 소리도 들렸는데, 그래서인지 현재 최초로 유출된 보드에는 8핀이 3개나 발견이 됐어요. 따라서 이 소비 전력 커버 범위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일단 발견이 된 건 기가바이트의 어로스 보드인데, 이 컴퓨텍스 부스에서 이게 포착이 됐고요. 8핀이 3개길래 이거 EPS 8핀 3개가 맞나? 하고 유심히 보니까 정확하게는 이 EPS 8핀 2개에 PCI 8핀 1개가 같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핀 레이아웃을 자세히 보면요, EPS 8핀 3개는 아니었어요. 아마도 최대 52코어 스펙의 CPU는 이 소비 전력 자체가 엄청나게 높을 거라 PCI 8핀 1개를 그래픽 카드용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이 추가적인 전력을 끌어다 쓰는 그 용도로 활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LGA 1954 소켓, 요게 이제 루머로는 그렇습니다. 노바 레이크부터 바뀌는 소켓인데, 이후에 그 레이저 레이크, 해머 레이크까지 총 3세대를 지원할 것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중간에 타이탄 레이크도 있긴 한데 걔는 노트북만 나올 거라 패스하면요, 총 3세대가 맞긴 합니다. 다만 말씀드린 앞으로의 로드맵에서 노바 레이크까지는 P코어, E코어 이 구분 개념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마지막 해머 레이크 때 2코어가 빠진 상태로 SMT가 부활한다, 이런 말들도 있기 때문에 이 3세대 호환 여부도 이거 완벽하게 장담하긴 어려운 상황이에요. 물론 경쟁사인 AMD의 행보를 보면 AM4라던가 AM5 진짜 오래 쓸 수 있었거든요. 게다가 지금 인텔이 일반 소비자 시장의 인식 자체가 속된 말로 빠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소켓 장난질 같은 걸 꺼내들기에는 상황이 좀 많이 다릅니다. 솔직한 말로요, 그럴 입장도 그럴 처지도 아니에요. 따라서 이 3세대 호환 루머 자체는 기존보다 낙관적으로 볼만합니다. 그리고 물리적으로 봤을 때 기존이랑 달라진 점이 있었어요. 일단 레버가 2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CPU 슬롯은요, 이 커버라고 하죠, 덮개 레버가 1개였는데 이게 2개로 늘어난 거예요. 정확하게는 이 좌우의 압력을 균등하게 주려고 이걸 2개로 바꿔놓은 모양새입니다. 이걸 좀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 레버가 한쪽에만 달려있죠. 그럼 커버의 이 압력이 레버가 달린 쪽에 조금 더 치우치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좌우로 나란히 달게 되면요, 이 압력이 균등하게 작용할 수가 있고요, 조금 더 이 히트 스프레더와 히트 베이스 사이의 이 평평함을 균일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과거에 인텔 HDD CPU들 소켓 가이드가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됐었는데 비슷한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어로스 보드의 자체 솔루션인지 이게 인텔의 가이드인지는 모르겠지만, 단차 개선에 효과적으로 평가받던 소켓 가이드가요, 아주 넓은 면적으로 생겨났습니다. 오버클럭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별도로 구매해서 많이들 쓰셨을 거고, 저도 집에 이런 거 달아는 놨는데 이거는 진짜 참 잘한 것 같아요. 이게 뭐랄까, 약간 그 심리적인 안정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수냉 블럭 같은 거를 위에 덮을 때도 그렇고, 이 써멀 바를 때도 그렇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가이드가 좀 규격화가 돼서 기본 제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Z990 스펙적으로는 뭐가 달라졌는지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일단 이건 오피셜 정보까지는 아닙니다. 유출된 내용 바탕으로 시트를 만들어 본 건데, 가장 큰 차이는요, PCI 5.0이에요. 기존 Z890까지는 레인 수가 총 48개였어도 이 PCI 4.0 레인이 24개나 잡아먹었고요. 그리고 5.0은 아예 있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번 Z990은 5.0에 12개, 4.0에 12개 이렇게 분배가 돼서 쪼개져서 나옵니다. 따라서 지금 나오고 있는 PCI 5.0 SSD들, 그 읽기 쓰기 미쳐 날뛰는 그 저장 장치들 드디어 호환이 가능해졌어요.
자, 이제 그럼 초점을 CPU에 노바레이크에 맞춰볼게요. 인텔의 반격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대체 뭘까? 일단 아키텍처 코요테 코브입니다. 가장 최근자 루머에서는 이 IPC가 거론된 적이 있었는데 유출러에 의하면요, 비슷한 시기에 등장하게 될 이 젠6보다 코요테 코브의 IPC가 조금 더 높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물론 클럭은 반대로 젠6 쪽이 조금 더 높고 코요테 코브 쪽은 더 낮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건 둘 다 똑같이 2나노 공정이라고 해도요, 만약 AMD 쪽이 이 N2P 공정을 가져가고 인텔 쪽은 N2P가 아니라 P가 빠진 N2 공정으로 제조가 될 수도 있는 거여서 이건 솔직히 더 지켜봐야 됩니다. 아마 다음 이남대전의 관전 포인트가 이 IPC와 클럭일 텐데, 이 루머가 그대로 맞아떨어질지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어쨌든 IPC 자체만 놓고 보면 전망 자체에서는 인텔이 더 높을 것이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반격 포인트로 봐줄만 합니다. 그리고 공정 이야기 나온 김에 여기서 좀 썰을 길게 풀어보자면요, 여기에 두 번째 반격 포인트가 존재합니다. 자, 지금 인텔이건 AMD건 결국 또 제조는 TSMC거든요. 그런데 이 노바레이크 vs 젠6에서는 공정의 단계가 같아집니다. 둘 다 똑같은 2나노예요. 지금 현재랑은 상황이 다른 거죠. AMD는 지금 9950X3D2 같은 가장 최근에 나온 CPU에도 TSMC의 4나노를 쓰고 있는데, 인텔은 200S 울트라에 TSMC 3나노가 들어갔어요. 어찌 보면요, 이 인텔 쪽이 더 선진 공정을 쓴 건데도 라이젠한테 밀린 거고요. 이걸 또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하자면 4나노를 갖다 쓰고도 이 $899에 AMD가 장사를 한 거예요.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공정이 밀렸는데도 이 AMD가 개처바른 거면요, 똑같이 2나노, 더군다나 더 좋은 N2P 공정을 젠6가 가져가서 쓴다던데 인텔은 그럼 여기서 더 밀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이걸 최대한 인텔에 긍정적으로 본다면요, N2P를 굳이 갖다 쓰지 않고서도 젠6랑 경쟁이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어요. 게다가 N2로 제조하는 게 N2P보다는 저렴할 테고, 최대 52코어라는 이 수많은 코어 개수, 그러니까 코어 카운트당 가격이라든가 이런 경쟁력 쪽으로 인텔이 방향성을 설정한 걸 수도 있습니다. 아마 루머에서 언급된 대로 N2P로 찍어서 나오는 젠6가 이 깡클럭 쪽은 더 높을 수 있겠지만, 이 CPU 전쟁이라는 게요, 클럭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경쟁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인텔의 이런 방향성들이 길게 봤을 때는요,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어찌 보면 라이젠 초창기 시절 1800X 때 AMD의 전략을 지금 인텔이 리버스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반격 포인트, 파운드리입니다. 아니 뭐 지금 노바레이크도 TSMC 공정이라는데 무슨 파운드리가 반격 소리냐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바로 이틀 전이죠, 구글이 인텔 파운드리에 28년까지 TPU 300만 개 오더 넣은 거 확인이 됐고요. 가장 선진 공정만 가져다 쓰는 그 엔비디아가 인텔 18A 공정에 차세대 멀티다이 GPU 그 패키징 검토 들어갔다는 소식까지 등장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선진 공정 자체는 TSMC한테 기술 레벨 차원에서 인텔이 밀린 건 사실인데요, EMIB라고 이 멀티다이 브리지 기술 쪽은 인텔이 원래 맛집 소리가 나왔거든요. 파운드리가 건재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이런 첨단 패키징 기술에서 인텔이 조금이라도 우위를 가져갈 수가 있다면, 당장의 노바레이크의 그 로드맵상에 존재하는 레이저레이크까지는 TSMC 공정이라고 쳐도 해머레이크라든가 그 이후 시점은 또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에요, 영원한 강자는 없어요. 지금 TSMC 파운드리가 1왕은 맞지만요, 한때 그 자리요, 인텔 자리였습니다. 설계랑 생산, 싹 다 혼자 해먹는 유일한 IDM, 그게 인텔이었어요. 결과적으로 지금 파운드리에 산소호흡기 붙여서 이게 살아만 난다고 쳐도 앞으로 인텔의 반격에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한 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차세대 서버 CPU라든가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그 일반 컨슈머 CPU들까지 인텔 공정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술 발전과 경쟁에 있어서 이 제조 공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이걸 대놓고 밀어줄 수도 아, 있는 됐고 노로. 볼터님 인텔 CPU 사실 거죠 이번에는? 뭐 그 노바레이크 살 거냐고? 아, 너 13900K 아직까지 쓰는 거 우리 신입도 알아. 너 반말 되게 자연스럽다. 짬 좀 차더니. 아, 살 거냐고 노바레이크 대답. 아니 뭐 나와봐야 할 거 아니야. 아, 대답. 안 사. 이 코 빠진다는 해머레이크 좀 보여야지. 뭘 노바야 노바는.